최근 호주는 23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국방비로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우리 K방산 업체들은 호주 진출에 한껏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호주 정부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향후 10년 내 최대 230조 원을 투자해 국방 전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K방산이라 불리는 한국 방산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무기 투입 시 한국산 무기 수출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차세대 궤도형 전투 장갑차와 계열 차량 8종 등 40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최대 12조 원의 사업비 중 장비 획득에만 5조 5,384억 원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국방백서에 나온 예산인 1,950억 호주 달러보다 약 40% 증가한 2,7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엄청난 예산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카트 모리슨 호주 총리는 정책 연설을 통해 국방력 강화의 배경으로 국방백서를 발간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군사 충돌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는 향후 10년간 국방산업에 700억 호주 달러, 약 23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연평균 270억 호주 달러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특히 해군력 증강이 750억 호주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공군의 650억 호주 달러, 육군의 550억 호주 달러, 사이버전의 150억 호주 달러, 우주 통신 및 감시 장비에 70억 호주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호주가 군사력을 키우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둘러싸인 호주는 섬이자 대륙으로 인근에 뚜렷한 적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호주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는 인도, 태평양 국가 간 지정학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호주 총리는 지역 내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군사력 증대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 1, 2위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 미국이 전략적 경쟁으로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국가적인 계산착오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호주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항상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2020 국방전략계획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가 위치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경쟁이 고조되는 진원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와 중국,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의 분쟁 사례를 반영해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가 국방 전략을 이처럼 빠르게 수정한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됩니다. 정부 발표 국방전략계획서에도 중국의 영내 패권적 움직임 등을 지적하면서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호주는 남중국 해상 장거리 목표물에 대한 공격 능력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호주군의 공격과 정밀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7월 유엔에 보낸 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며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미국과 공동 개발한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90억 호주 달러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위해 이미 호주 BAE 시스템에서 연구 개발에 착수했으며 전문가들은 장거리 정밀 타격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군은 65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해 조기 경보, 항공전자전, 스텔스 전투 능력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F-35A 스텔스기 72대 도입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EA-18G 그라울러 12대의 전력을 더욱 개량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호주가 미국 보잉사와 공동 개발 중인 무인 AI 전투기 로열 윙맨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호주 공군은 시제기 3대를 도입해 F-35A 등의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공대공 작전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제기 1대를 도입 완료해 연구 개발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호주는 지금 국방 예산의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K방산 업체들에게는 호주 진출은 정말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호주 육군은 55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해 기갑 전력과 유도 미사일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탱크, 자주포, 장갑차, 기동 차량 및 미사일 등의 신규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는 M1A1,
에이브럼즈를 M1A2형으로 개량하고 독일 라인 메탈사로부터 박서 전투 정찰 장갑차 211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병 전투 장갑차 450대와 후방 지원 전력으로서 자주포와 사거리 300km 이상의 지대지 미사일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 육군의 무기 획득 프로그램은 우리 K 방산 기업들의 현지 진출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 디펜스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차세대 보병 전투 장갑차 획득 프로그램 랜드 400 페이즈 3의 최종 2개사로 선정돼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크스와 경합 중이며 올해 7월 말 이대의 시제품을 선적 수출하고 2021년 10월까지 최종 성능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최종 선정 시금액으로 약 5에서 6조 원, 450대 수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과의 경합은 정말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군은 화력 증강을 위해 자주포 30문 및 탄약 운반 차량 10여 대도 도입할 계획인데 해당 사업에도 한국 K9가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 K9 자주포는 2012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당시 예산 문제로 급작스럽게 취소됐음에도 최근 랜드 8116 사업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미 성능 평가를 완료한 프로젝트인 만큼 스마트 구매 프로그램 스마트 바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게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모두 수주하게 된다면 호주 육군의 주요 기갑 전력을 거의 모두 한국산이 구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레드백에 대한 현지 시험 평가는 오는 11월부터 약 10개월간 호주 육군 주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운 점은 또 있습니다. 호주 육군은 지대지 미사일 전력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M142 HIMARS가 유력한 시스템으로 거론된다고 하지만 한국 현무 미사일, 천무 등도 사업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호주 공군이 최근 추진 중인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한국 하이에 T-50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트라 멜버른 무역관은 새로 발표된 2020 국방 전략 계획은 호주의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우리 방산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호주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2019년부터 현지 사업체의 국방산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수립된 LICP 로컬 인더스트리 케이퍼빌리티 플랜즈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호주의 천문학적 국방 예산 증가에 우리 K 방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호주의 하늘, 땅에서 한국산 제품들이 맹활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